자, 5주차 3차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마무리까지 열심히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지사 면접 대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준비하셔야 될 사항이죠. 어렵거나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모르는 질문이 나오지 않으면 좋겠죠.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리고 진짜 모르는 그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면 그죠? 더 떨리게 됐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두 가지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실마리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분명히 본 내용이에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기억이 가물가물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분명히 어디서 봤어요. 아는 거예요. 근데 막상 답변하려다가 말문이 턱 막힌 겁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두 번째, 전혀 모르는 내용을 질문 받았을 수도 있겠죠.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분명히 봤던 건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러면 그쵸? 이거는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만은 기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응용해서 융통성 있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이렇게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부분인지 아는 거죠.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면접 시험장에 오니까 긴장이 돼서 생각이 바로 이렇게 나질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봤던 내용인데,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면접 시험이라서 그런지 지금 순간 제가 백지가 됐습니다. 긴장이 돼서 바로 생각나질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면접 끝나면 바로 확인해서 그죠? 꼭 숙지해 두겠습니다. 꼭 확인해서 다시 알아두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하고 그죠? 그냥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물쭈물 아무 말도 못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아는 내용인데, 알고 있는 내용인데 면접 시험이라 그런지 제가 지금 긴장이 돼서 바로 지금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백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면접이 끝나면 바로 확인을 해서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숙지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그죠? 진솔하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내용, 요거 이제 관건이잖아요. 역시 솔직, 진솔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처음 들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 그냥 모르겠습니다. 질문 끝나자마자 바로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한 2초 정도, 너무 길게 뜸들이면 안 돼요. 2초, 길어야 3초 정도 잠시 생각을 하고,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돼요. 꼭, 제가 숙지해 두겠습니다. 꼭, 확인해서 숙지해 두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인정. 솔직하게 인정. 1초도 그냥 생각하지 않고 바로 모른다고 하면 의욕이 없다. 그죠? 청지사 이거 자격증 따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런 느낌 주면 안 돼요. 공손하게 그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정의죠. 그러니까 왜 따려고 합니까? 청지사로서의 강점이나 뭐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청소년 지도사가 돼서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 의견, 그죠?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은 반드시 답을 해야 된다. 반드시 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준비가 꼭 필요한 거죠. 자, 다음 면접위원들이 우리가 이렇게 세 분의 면접위원이 있고요. 보통 여기에 책상이 있는 것 같아요. 채점표를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또 보통은 세 명이서 이렇게 3대 3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게 나예요. 근데 이분도 나한테 질문했고 이분도 또 나한테 질문하고 그죠? 이분은 재차 막 2번씩 확인 질문하고 자꾸 나한테 질문이 쏟아져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고요?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빨간불. 위기다. 위기. 그죠? 그래서 이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 그죠? 더 중요한 게 꼭 합격하고 싶다는 의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온몸으로 보여줘야 된다. 자, 예외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경험, 뭐 수련 활동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수련 활동에 참여해 본 적 있으세요? 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예직 가본 적이 있어요? 뭐 이런 구체적인 경험이 질문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거짓으로 하게 되면, 그죠? 예, 탈로가 날 가능성이 크죠. 구체적인 것은,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때요? 예, 미리 좀 제가 그랬잖아요. 홈페이지라도 들어가 보고 여러분이 이제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인근에 수련시설,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이나 이런데 수련원은 좀 멀 수도 있고요. 실제 한 곳 정도를 방문해서, 그죠? 이제 현직 지도사하고 진솔한 면담을 하면 더 좋고, 그죠? 그래서 방문한 곳의 정확한 명칭, 이름, 그죠? 대표 프로그램,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지, 예. 이런 또 인증 프로그램 뭐가 있는지 막 붙어 있어요. 거기에 또 잘 보면. 예.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꼭 해뒀다가 혹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이용하면 좋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가 유의할 거, 최근에 이름이 바뀐 거,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청소년 문화존이라고 했는데, 문화존 사업에. 근데 지금은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라고 하고 있고, 옛날에는 SM 2명이고 PM 이렇게 방과후 아카데미 인력이 요게 기본형이었는데 지금은 예, 이제 담임 그죠? 담임 그리고 팀장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죠? 이러한 것은 최근 지금의 이름을 말해 주어야 한다. 옛날 이름을 말하면 혹시 바뀐 걸 모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관심을 계속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신문 어떤 기사 검색 네이버도 좋고요. 예, 이걸 해서 청소년이라든지 그죠? 예. 어떤 청소년 문제라든지 예. 사건 사고 예. 비행이랄지 뭐 여러 가지 검색어를 한번 넣어서 검색을 해 보세요. 그래서 최신 청소년 관련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그죠? 예컨대 여러분 최근에는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또 예, 대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맞물려 가지고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검색을 해서 여러분이 그죠? 이제 고등학교도 학점제를 운영하게 되네. 예. 뭐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내용,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이라도 숙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고교 학점제 꼭 검색해서 알아두시고요. 조금 오래됐지만, 그죠? 안전과 관련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해서 과거지만 사설 해병대 캠프의 태안 쪽이었죠. 익사 사건들이 있었고 세월호 그죠? 너무나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온통 그죠? 안전 그죠? 판교 한풍구에서 아이돌 가수 온다 그래갖고 너무 여러 명이 예 구경하다가 또 한풍구가 무너져서 추락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죠? 이런 등등 예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지 뭐 이런 거 좀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모바일 게임 중독의 문제에서 셧다운제나 쿨링오프제 반드시 아셔야 되겠고 또 전통적으로 학교 폭력 이런 문제 일진이냐 이진이냐 뭐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 예? 제도도 있지만 여기 이 전담 경찰이 또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배움터 지킴이를 또 활용하기도 하고 졸업식에 굉장히 뭐랄까요 밀가루나 계란이나 이런 걸 투척한다고 해서 이 학교 전담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학교에 또 배치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나 청소년 자살, 실업, 수능 절대평가제,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것들은 예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신 청소년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관련해서도 학교 폭력에서 이제 지났지만 부산 여중생에서 또 이런 건에 연결되는 것이 소년법상 그죠? 예. 어떤 형사처벌 그죠? 형사 미성년 예. 만 14세가 되지 않는 미만의 친구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잖아요. 하지만 촉법 소년의 나이가 10살부터니까 이 촉법 소년 그죠? 이런 것들의 연령에 대한 어떤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청소년 보호법이나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관한 거 또 생리대 깔창 이런 것들도 뉴스에 났었죠. 그래서 저소득층 청소년 문제라든지 또 해결 방안 뭐 이영학 사건 일명 어금니 아빠라 해서 그죠? 굉장히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생각, 견해 이런 것들을 좀 하나 정도 생각해 두고 계시다가 혹시 면접 질문에서 물어보게 되면 적절히 답변하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으로는 기타 유의사항이나 빈출 질문들을 좀 확인해 보면 면접 전에 필수 암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여러분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이렇게 오픈 퀘스천으로 개방형 질문 좀 이렇게 폭넓게 질문을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준비한 답변이 있겠지만 그 앞에다가 이런 걸 붙여주는 거예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여러분 준비한 답변을 따다다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하나 외워놓은 거 덕분에 어때요? 준비가 좀 잘 돼 있다. 법령도 쭉 읽어보고 공부를 많이 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기본적인 지식이나 소양이 돼 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빈출 질문들에 대해서는 암기해둬서 그죠? 아까 면접 시험 장면에서 이렇게 너무 긴장해서 막 순간 백지가 되는 것들을 조금 더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지사의 배치 기준이랄지요, 그죠? 어떤 정의와 관련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 또 별표에 이렇게 배치 기준 수련원이냐, 그죠? 문화의 집이냐, 그죠? 어떤 수련관이냐 이렇게 나온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꼭 암기를 좀 해두세요. 자, 그러면 난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길게 가면 불리해. 짧게 대답하는 게 좋아. 그래서 한 문장, 두 문장 이렇게 짧게 답변하는 게 안전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 짧으면 추가 질문이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라는 의구심이 딱 들겠죠.
예. 그러니까 너무 짧게 하는 것도 안 좋다. 그렇다고 너무 길게 해도 분명히 예, 중간에 면접위원이 예, 잘라서 들어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분량으로 답변하는 게 좋고요. 여러분의 혹시 면접 시간대가 예, 막바지 점심시간을 앞둔 마지막 타임이라든지 전체 면접 그 당일날 면접의 마지막에 해당된다든지 하면 그죠? 면접위원이 지쳐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점심을 먹어야 될 수도 있고, 그죠?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수도 있다라면 오히려 이때는 길게 하면 손해가 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너무 짧아도 안 좋고 너무 길게 답변해도 예, 면접위원이 개입하고 중단해요. 그럼 좀 조금 짜증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감정 컨트롤이나 이런 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의 분량 이런 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빈출 질문 암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암기가 됐으면 이 암기를 하려는 방법이기도 하고 반드시 입으로 소리내서 반복 연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필기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면접 시험을 보고 있죠. 면접 시험.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에 예, 입으로 소리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질문에. 근데 내가 머릿속으로만 딱 계속 상상으로만 연습해 보면 실제 말을 할 때는 너무 떨거나 그죠? 굉장히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창피하겠지만 평소에 지금 짝꿍하고 좀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답변을 해주고 잘 들어주고 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입으로 소리 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 빈출 질문들을 영역별로 해서 조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답변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도 쭉 보시고 충분히 확실하게 준비가 된 건 넘어가도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게 나올 때 나 어렵겠다 하는 거는 예, 이번 시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만의 답변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정의적 영역,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영역은 반드시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했죠? 예컨대 만학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만학도신데 왜 굳이 그죠? 청소년 지도사를 취득하려고 하시나요? 이런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건데 사전에 준비해 놓고 말로도 해보고 한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 자, 훌륭한 청소년 지도사가 갖추어야 될 자질이나 덕목이나 역량이나 기술 뭘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덕목 옛날 뿐이면 덕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역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청소년 지도사가 갖추어야 될 어떤 덕목, 역량은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고 바람직한 청소년 지도자의 상은 훌륭한 청소년 지도사의 모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죠?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 주요한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청소년 지도사가 교사나 또 사회복지사랑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은 뭘까요? 자, 길게 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미리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응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청소년 육성 관련 법규와 관련해서 그죠? 법규와 관련해서도 빈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예전에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봤다 그랬죠? 법률 명칭 자체 알고 있느냐? 청소년 관련법, 청소년 관계법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본법, 활동진흥법, 복지지원법, 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이거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이거죠. 최근에는 안 물어봐요. 그 법의 주요 내용을 물어보면 물어봤지. 그래도 입으로 해보세요. 청소년 연령 기본법 만 9세에서 24세 이하죠.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으로 오랜 기간 청소년을 간주했었죠.
만 18세 미만이었고요. 민법은 이제 만 19세가 되면 성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요.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는 만 18세 미만이고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이라고 해서 보호 처분을 좀 내려주려고 합니다. 그죠? 이게 준비가 되면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 해당 법률들의 핵심 내용 골자라고 해요. 뼈골 해서 골자. 그러니까 어떤 법에 주요 내용이 뭐가 있나요? 청소년 기본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설명해 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있죠? 그럼 훑어봤어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주세요. 다음에 좀 드물긴 하지만 법을 좀 강조하시는 분들은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아니면 수련 활동, 문화 활동, 교류 활동 이런 정의,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이런 정의를 좀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근데 아주 높지는 않아요. 자, 수련 시설의 종류 이런 거 중요하죠. 배치 기준 얘기했죠. 이런 거는 일부러 떨어뜨리려고요. 배치 기준을 누가 보더라도 요건 좀 어렵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준비를 미리 많이 해가겠죠. 근데 완벽하게만 준비해가면 합격 가능성이 팍 올라가지만 조금 준비가 조금 소홀했다 그러면 더듬 하면은 2점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3점을 받아놔야 안심할 수가 있죠. 자, 최근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꾸 물어본다 그랬습니다. 주요 내용이랄지 꿈드림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자, 투표 연령이 이제 여러분들 많이 낮아졌잖아요. 이것에 대한 견해를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죠?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미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 이제 정책, 각종 사업, 프로그램들이 되겠죠. 참여기구 3개 반드시 나와야 되고 운영위원회와 참여위원회의 차이, 그죠? 특별위원회 하나 물어볼 수도 있고 3개를 다 대답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반드시 암기 수준으로 딸딸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최근에 사전신고제죠. 사전신고제. 그죠? 또 참가자 모집 이전이었고요. 며칠 전인지 외워두시고 숙박을 하는 수련활동이 대상인데 사전신고에 예외적으로 숙박 안 해도 대규모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방과후 아카데미는 교육청 쪽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랑 또 어떻게 다르냐, 그죠? PMSM이 지금 이름은 뭐냐, 그죠?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뭐냐, 아까 문화존이라는 이름이 옛날 이름이었다. 자, 특화시설 우리 만나거나 이럴 때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는데 제가 이 미지센터, 하자센터 뭐 이런 거, 그죠? 직업체험센터가 하자고, 그죠? 청소년 문화교류센터가 미지센터입니다. 이거 말고도 있고 제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가셔서 자료실에 청소년 정책 쪽 자료실에 보면 그죠? 이 청소년 수련시설이 전국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다 엑셀로 정리돼 있다. 그죠? 여기서 특화시설로 분류해서 보면은 10몇 개 정도가 딱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 미지 하자는 너무 유명하니까 다른 사람이 말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삶 디자인 센터라든지 태백에 있는 안전체험관이라든지 뭐 이런 몇 개 정도만 그죠? 더 외워가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에딘버러 국제 포상제가 이제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가 됐다 그랬죠. 에딘버러 공작의 포상 프로그램이 국제적인 프로그램이 됐고 이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저연령 청소년들도 할 수 있는 자기도전 포상제 하고 있다. 그죠? 금장, 은장, 동장, 연령 뭐 이런 거. 자,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이런 수련 시설, 청소년 시설의 문제점과 혹은 활성화 방안 이런 거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당장에 말하기 쉽지 않죠.
셧다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최근에 제가 검색해 보라 그랬습니다. 자, 활동진흥원, 정책연구원, 상담복지개발원 이게 뭔지 기본법 쫙 읽어보면서 그죠? 예, 어떤 기관인지 알아둬야 되겠죠? 현재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는 여성가족부라 그랬습니다. CYS 넷은 뭐예요? 커뮤니티, 유스, 예, 세이프티 네트워크이죠. 안전망입니다. 전화번호 1388 헬플콜이 있었고요. 자, 유스 컴패니언 동반자 찾아가는 아웃리치하는 인력들도 뽑아놓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청소년 쉼터의 종류. 청소년 쉼터 하게 되면 그죠? 예. 가출 청소년 쉼터라고 그랬죠? 가출 청소년 쉼터. 예. 그리고 일시 보호하는 게 있었고, 예. 단기, 예. 중장기, 예. 이런 식으로 종류가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자료를 합격 비서를 하여튼간에 잘 활용하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청 쪽에서 CYS 넷과 같은 게 이미 만들어져 있었죠. 교육청 쪽에는 학교에 있는 위클래스, 시군구 교육지원청에 있는 위센터, 그 다음에 시도 단위의 위스쿨이 있습니다. 우리 위스쿨이 전남에도 광양 지역에 이음학교라 그래서 네,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검색하셔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나오네요. 자유학기제, 창체, 또 입학사정관제 이런 거에 대한 견해. 학생부 종합 전형 뭐 학종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돼서 이제 좀 입시제도도 뽑는 인원이 많이 바뀌었죠. 자, 가출 청소년을 만났어요.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알게 됐어요. 자살하겠다는 청소년이 있어요. 학교 폭력이 발생했어요. 누가 오더라도 쉽지 않은 어떤 상황. 이때 이제 청소년 지도사가 되려는 분이라면 어떻게 적절히 대응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야, 여러분 청소년 지도사가 돼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죠? 예,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6차죠. 지금 청소년 육성,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은 5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현재는 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시기이고요. 그죠? 이 정책의 비전이라든가, 그죠? 중점 추진 과제 정도. 5차와 6차가 비전이 어떻게 달라졌고 혹시 뭐가 좀 달라지는지 이런 개요도 또 준비해 놓으면 좋죠. 이런 정책에 포함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라는 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준비해 놔야 되겠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는 하여튼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청소년 시설, 수련 시설의 안전 대책, 그죠? 이거 물어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비상연락망을 갖춰두고, 그죠? 보험 관계를 완벽하게 해둬야 되겠고요. 안전 전담자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죠? 또 그 수련 활동 내용에 따라서는 그죠? 전문 지도자가 지도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5주 동안 여러분 고생하셔서 이제 다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합격 비서를 보게 되면 정말 인터넷에서 정말 어렵게 모은 2014년도부터 기출 질문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쭉 모여요. 2015년도 인터넷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근데 신빙성이 좀 있어요. 이런 온라인 업체들에서 자기네들이 응시한 그 학생들을 그죠? 질문을 쭉 정리한 내용들을 제가 찾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16년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여러분 나눠드린 합격 비서에는 거의 뭐 이 범위 내에서 질문이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 마지막에 보시면 제가 17년도에까지는 선배들 질문들을 아예 또 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는 아무래도 2급 응시생이 3급 응시생보다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2급에 해당하는 내용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7년도 기출은 우리 졸업 선배들이 받은 질문들을 정리한 겁니다. 제가 일일이 물어봐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3개 받은 선배도 있고, 한 4개, 5개 정도 질문 받은 선배도 있고, 엄청 10개 넘은 질문을 받은 선배도 있죠. 10개 넘은 질문을 받았다는 거는 불합격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면접관이 10개나 넘는 질문을 해줬다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합격시키고 싶은 마음도 면접위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합격 비서를 가지고 또 선배들 질문 받은 걸 우선적으로 해결하시고, 가끔은 면접위원들이 뭐 경상도 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 서울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고, 그죠? 자기 지역이면 자기 제자들 붙이려고 한다,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순환하거나 나름의 방식을 산업인력공단에서 또 좀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2급 위주로 많이 하셨던 분이 또 3급 내려오면 2급 때 질문 같은 거, 그죠?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들도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넷에서 제가 모은 2급 질문들도 꼭 한번 눈으로 보시고, 요거 어려운데 요거 어떡하지? 조금, 그죠?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으로 우리 5주 동안에 우리 비대면으로 먼저 우리 청지사 어떤 면접 대비 총 정리하는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금요일부터는 이제 실제로 면대면으로 우리 김정훈 교수님이 중심이 돼서 또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실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또 모둠을 정해가지고 연습을 실제 말로 입으로 해보고, 또 진지하게요 사전 모의 면접도 실시해 보는 등의 이제 대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매일 조금씩 또 입으로까지 말하고 암기하고 준비하시면 모두 합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5주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토론까지 모두 완료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